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 14번째 이야기. 사과 수확이 아주 나빴다. 날씨도 훨씬 추워졌다. 겨울에 먹을 볼드인종과 조너선 종 일부를 조금이나마 걷어들여 지하실에 저장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아빠 말이 맞았다.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 이거 기억나지? 옛날에 애가 잘못해가지고 벌레가 많아가지고 사과가 조금 열린 거. 수확한 나무도 알이 굵지 않고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죽은 나무에서는 아주 시큼하고 파란 사과가 열렸다. 그 사과로 파이를 만들었는데 올 겨울에는 파이마저 못 먹게 생겼다. 아빠는 산등성이에서 숫사슴 한 마리와 암사슴 여러 마리를 2번이나 발견했다. 하지만 아빠가 엽총과 총알을 챙기고 나면 어느새 사슴은 사라지고 없었다. 제이콥 헨리의 아빠는 숫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 아이라 롱 아저씨도 마찬가지였다. 테너 아저씨네 일꾼도 암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 하지만 아빠에게는 사슴 사냥용 총이 없고 탄환을 장전해야 하는 엽총 한 자루 뿐이었다. 그래서 사냥을 하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했다. 아빠는 일하러 가기 전 이른 아침에 사슴을 잡으려고 매일같이 사냥을 나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한 번은 4시간 동안 차가운 비를 맞으며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기도 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아빠는 기침을 심하게 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기침이 터져나오면 아빠는 뭔가를 꽉 붙잡고 있어야 했다. 급기야는 폐가 아주 안 좋아져서 엄마랑 떨어져 자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아빠는 헛간에서 잤다. 데이지와 솔로몬이 곁에 있어 그런 대로 따뜻하고 아늑했다. 첫눈이 왔다. 하지만 많이 내리진 않아서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자 다 녹아버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은 눈이 올 게 분명했다. 핑키는 새끼를 가질 수 없었다. 씨를 받았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게다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애완용으로 기를 수도 없었다. 삼손과 2번이나 짝짓기를 했는데도 새끼가 들어서지 않았다. 게다가 발정도 하지 않았다. 핑키는 한 번도 제대로 발정하지 않았다. 어두침침한 12월의 어느 이른 아침에 모든 게 끝나고 말았다. 그날은 토요일이어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 집안일을 끝낸 다음 아빠와 나는 아침을 먹으러 부엌으로 갔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오트밀 죽을 다 먹어치려고 했는데 죽에서 비누 맛이 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데이지한테서 짜온 신선한 우유도 맛이 형편없었다.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 아빠는 식탁에 앉아서 불도 붙이지 않은 파이프를 손가락으로 매만지면서 아침 식사로 차려진 음식을 바라보기만 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윽고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먼동에 트면서 어스름한 달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아빠가 몸을 돌려서 나를 쳐다보더니 결렬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로버트, 이제 그만 해치워야겠다. 나는 무엇을 해치울 거냐고 묻지 않았다. 그냥 알 수 있었다. 엄마와 캐리 이모도 마찬가지였는지 아빠와 내가 밖으로 나가려고 외투를 걸치자 가까이 다가와서 아무 말 없이 거들어 주었다. 무엇을 해치는데? 좀 들어보자. 전날 밤에 눈이 내려서 약간 쌓였다. 엄마가 케이크 판에 밀가루를 10개 까는 정도로 흰 눈이 대지를 살짝 덮고 있었다. 아빠를 따라 장비실로 갔다. 나는 아빠가 칼을 날카롭게 가는 걸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칼날이 휘어진 도살용 칼은 짧고 뭉툭했다. 아빠는 헛간에서 꺼낸 무거운 고무장화를 신고 허리에 앞치마형 가죽 덮개를 둘렀다. 나는 연장 몇 개와 뼈 자르는 톱을 챙겼다. 아빠를 따라 헛간을 나와 남쪽으로 돌아 핑키의 집이자 솔로몬이 캡스턴을 이용해 끌어냈던 옥수수 곡간으로 갔다. 핑키가 깨끗한 밀집 속에서 따뜻하게 웅크리고 누워있었다. 그 안에서 부드럽고 온화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일어나 핑키, 아침이야. 나는 애써 명랑한 목소리로 말하려 했다. 하지만 목이 잠겼는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발로 핑키를 흔들어 깨웠으나 반응이 없어서 결국에는 회초리를 가져와 핑키를 깨워야 했다. 핑키가 나에게 다가와서 다리에 코를 비벼댔다. 동그랗게 말린 꼬리가 이리저리 움직였다. 새날이 밝아서 기쁘다는 인사 같았다. 사람들은 돼지는 아무 감정이 없어서 꼬리를 흔들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때 핑키는 내가 누구라는 걸 알고서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다는 것이다.
아빠가 물을 끓이려고 불을 지피는 동안 나는 핑키를 밖으로 끄집어내 조그만 우리로 데리고 갔다. 삼손이 짝짓기를 할 때 심하게 몰아붙였던 우리였다. 핑키가 안 들어가려고 문가에서 버텼다. 회초리를 몇 번 맞고서야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다. 너무 세게 때려서 꽤 아팠겠지만 이제 그런 건 문제될 게 아니었다. 아빠와 나도 뒤따라 들어가서 빗장을 걸고 문을 닫았다. 나는 눈 위에 무릎을 꿇고 두 팔로 핑키의 목을 껴안았다. 핑키의 냄새가 강하게 풍겨왔다. 핑키 이해해줘. 속으로 말하는 거야. 뭐 하는데요? 이게 지금 속으로 말하는 거야 지금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왜 이해를 해줘요? 지금 들어봐봐. 핑키 이해해줘.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좋았을걸. 아빠가 올가을에 사슴 한 마리만 잡았어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만큼만 컸어도 이런 일은 결코 없을 텐데. 점점점. 먹으려나? 핑키를 이제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난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얘야, 좀 도와다오. 시간이 됐어. 아빠가 말했다. 아빠가 연장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90cm쯤 되는 쇠지레를 단단히 움켜줬다. 나도 아빠도 나처럼 장갑을 끼지 않았기 때문에 쇠지레가 굉장히 차가울 게 분명했다. 나도 장비실에서 쇠지레를 두고 올 때 손이 시려 죽을 것 같았다. 뒤로 물러서거라. 아빠, 못하겠어요.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해야만 돼. 나는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아빠가 핑키 머리 앞으로 걸어갔다. 핑키는 눈 위에 서서 내 발만 보고 있었다. 아빠가 쇠지레를 거머쥐고 하늘 높이 치켜드는 게 보였다. 나는 두 눈을 꼭 감았다. 핑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싶기라도 한 듯 입을 벌리고는 가만히 기다렸다. 결국 기다리던 소리가 허공을 뚫고 두 귀로 파고들었다. 쇠지레가 돼지의 두개골을 퍽 하고 깨트리면서 나는 둔탁한 소리였다. 그 순간 아빠가 미웠다. 핑키를 죽인 아빠가 미웠다. 평생 수많은 돼지를 죽인 아빠가 미웠다. 핑키를 죽였어요? 지금 이제 겨울 동안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핑키가 새끼를 못 낳는 거야. 지금 두 번이나 했는데 새끼 낳는 돼지가 돼야 쓸모가 있거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집에서 이제 사료도 줄 수 없고 그러니까 빨리. 아빠의 목소리였다. 나는 눈을 뜨고 핑키에 다가갔다. 핑키가 눈 위에 쓰러져서 꿈틀거리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나는 핑키를 굴려서 눕힌 다음 다리를 벌리고 서서 앞다리를 잡고 공중에 들어올렸다. 그러자 아빠가 왼손으로 핑키의 턱을 돌려서 코끝이 땅에 닿게 만들었다. 오른손에는 날이 휜 뭉툭한 칼이 들려 있었다. 그 칼로 목을 깊숙이 찌른 다음 다시 목덜미를 찔러 목에 있는 동맥을 잘랐다. 그러자 피가 부글부글 뿜어져 나왔다. 내 신발에도 피가 떨어졌다. 도망쳐서 마음껏 소리치며 울고 싶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핑키의 다리를 꼭 붙들고 있었다. 사방이 너무 조용했다.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 같았다. 내가 두 다리를 꽉 잡고 있는 동안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고기를 잘랐다. 핑키의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왔다. 뜨거운 피가 눈 위에서 떨어져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발밑에도 피가 얼룩덜룩했다. 내 무릎 사이에서 핑키가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가는 게 느껴졌다. 나는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아빠가 계속 고기를 자르는 동안 나는 두 다리를 단단히 잡고 핑키의 보금자리였던 낡은 옥수수 여물통을 바라보았다. 아빠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신속하게 작업했다. 아빠가 내장을 꺼내 차가운 바닥 위에 내동댕이 쳤다. 그런 다음 아빠와 나는 턱에 갈고리를 끼워서 피투성이 몸체를 질질 끌어다가 끓는 물에 넣었다. 한번 삶은 다음 털을 뽑고 긁어낸 뒤 톱으로 몸을 두더막 냈다. 아빠는 사람이나 짐승과는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빠르게 작업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두 손이 얼었을 텐데 아빠는 장갑도 끼지 않고 계속 작업했다. 마침내 아빠가 작업하는 손을 멈추더니 나는 나를 고깃덩이가 있는 데서 멀찌감치 밀어내 등을 돌려 다른 쪽을 보게 하고는 옆에 서서 내 얼굴을 응시했다. 힘들게 일하느라 젖은 아빠의 몸에서 뜨거운 김이 무럭무럭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핑키가 생각났다. 어디든지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던 귀엽고 깔끔한 하얀 핑키. 처음으로 나에게 주어졌던 유일한 소유물. 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친구. 하지만 핑키는 더 이상 이곳에 없다. 한순간에 눈과 섞여
축축한 진흙탕이 돼버린 피범벅이뿐이었다. 내가 울부짖었다. 아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나도 그렇단다. 하지만 내가 어른스럽게 받아들여주니 고맙구나.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왔다. 아빠는 내가 실컷 울도록 놔두었다. 나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든 채 눈을 감고 계속 울었다. 하느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어주길 바랬다. 어른이 되려면 그런 건 이겨내야 해. 어차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아빠의 커다란 손이 얼굴을 쓰다듬는 게 느껴졌다. 그 손은 돼지들을 죽인 손이 아니라 엄마 손처럼 정겨운 손이었다. 아빠 손이 거칠고 차가웠다. 눈을 뜨고 보니 아직 손등에서 돼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조금 전에 핑키를 죽인 손이었다. 아빠가 죽였다. 그래야 했기 때문이다.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었다. 그래서 아빠 역시 굳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아주는 아빠 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잔인하게 돼지를 잡은 울퉁불퉁한 손가락이 가볍게 내 뺨을 쓰다듬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아빠 손을 잡아 입을 맞췄다. 돼지 피가 잔뜩 묻어있는 그 손에 말이다. 죽은 돼지의 기름과 피가 묻어있었지만 나는 계속 아빠 손에 입을 맞췄다. 설사 나를 죽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빠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아빠가 허리를 펴며 잿빛 겨울 하늘을 등지고 우뚝 일어섰을 때도 나는 아빠 손을 잡고 있었다. 아빠가 나를 내려다보더니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렸다. 아빠는 다른 손을 들어 소매로 두 눈을 훔쳤다. 나는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마지막 장 15장 읽자. 내일 가은이 없으니까 그냥 읽을게. 짧다. 아빠는 그해 겨울을 넘겼다. 그리고 이듬해 5월 3일 헛간에서 자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빠는 항상 나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그날 아침 내가 헛간으로 나갔을 때 정적이 감돌았다. 아빠는 손수 마련한 집단으로 만든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한눈에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빠! 나는 딱 한 번만 아빠를 불렀다.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는 푹 주무세요.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아빠 일까지 다 할게요.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푹 쉬세요. 나는 솔로몬과 데이지에게 사료와 물을 주었다. 그런 다음 데이지에게서 우유를 짰다. 그리고는 닭들에게 모이를 던져주었다. 물론 물도 주고 달걀도 주워 삶았다. 달걀 하나는 막 낳은 것인지 아직 촉촉했다. 달걀은 항상 7알을 주었다. 하얀 달걀 5개와 갈색 달걀 2개였다. 나는 달걀에 묻어있는 것들을 닦아내고는 포장실에 갖다 놓았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엄마와 캐리 이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13살이 된 내가 두 분보다 키가 컸다. 나는 엄마와 이모를 팔로 꼭 껴안았다. 내가 먹을 건 바구니에 담아주세요. 솔로몬을 데리고 읍내에 가서 월콕스 아저씨를 만나야겠어요. 아빠는 식사하러 오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아침엔 안 오세요. 앞으로도 계속. 2시간 정도면 돌아올 거예요. 우선 매티모와 휴 이모분께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께도 전할게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라. 캐리 이모와 내가 준비하겠다. 내 누나들한테는 알릴 시간이 없다. 버몬트 여기저기서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어차피 올 수도 없을 거야. 엄마도 차분히 말했다. 누나들한테는 나중에 편지를 쓰겠어요. 장례식 얘기인데 아빠에게 입힐 옷은 있나요? 그래, 얼마 전에 준비해 두었다. 우리 침대 밑에 발치 있는 서랍에. 엄마, 윌콕스 아저씨가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마. 나는 엄마와 캐리 이모 이마에 키스를 하고 밖으로 나가 솔로몬에게 멍에를 씌웠다. 솔로몬을 문 앞에 매놓은 뒤 집 안으로 들어가 엄마가 깨끗한 체크무늬 냅킨에 쌓아놓은 아침. 결국 한 입도 먹지 않았다. 그 아침을 가져왔다. 그리고는 러닝 읍내로 향했다. 나는 윌콕스 아저씨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렸다.
윌콕스 아저씨는 독실한 쉐이커 교연으로 장례 절차를 처리해주는 장의사였다. 매트 이모와 휴 미모부에도 알린 다음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두 집을 더 들렸다. 베스컴 아주머니와 아이라 아저씨 그리고 테너 아저씨 부부에게도 알려야 했기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윌콕스 아저씨가 먼저 와 있었다. 작은 마차에 매단 아저씨의 갈색 말이 헛간 밖에 서 있었다. 마부석 뒤에 관이 있었다. 페인트 칠을 하지 않은 관으로 손잡이도 없었다. 그것은 런닝 읍내의 쉐이커 교인들이 보낸 선물이었다. 윌콕스 아저씨에게 줄 돈을 준비했다. 아저씨는 읍배에서 지원하는 장의사라서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 사람들은 정오에 올 거야, 아저씨. 아저씨가 아빠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을 때 내가 말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준비될 게다, 로버트. 고마워요, 아저씨. 나는 캐리 이모와 엄마에게 장례 시각을 알려주었다. 이모와 엄마는 가장 소박하고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장례식 준비를 할 게 분명했다. 장례식에 참석할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마 6명이 전부일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입을 열었다. 내가 모든 걸 의젓하게 처리하니 정말 고맙구나. 나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했을 거야, 로버트. 아니에요, 엄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엄마뿐이었다면 엄마도 잘하셨을 거예요. 과수원으로 가서 가족묘지에 아빠 무덤을 팠다. 다 끝낸 다음 다른 할 일이 없나 사방을 둘러보았다. 아무 일이나 상관없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아빠와 함께 장비실에서 쟁기날을 고치다 말았던 게 떠올랐다.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 일을 시작했다. 그런 대로 쓸 수 있을 만큼 고쳐놓았다. 장비실 바깥으로 나가는데 눈을 잡아 끄는 게 있었다. 아빠가 쓰던 여러 가지 연장의 손잡이들이었다. 연장들에는 대체로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었고 손잡이들은 짙은 갈색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아빠가 손으로 잡았던 부분은 황금색처럼 연한 갈색이었다. 아빠의 손길이 닿았던 부분은 노동의 흔적으로 반들반들했다. 반들반들한 게 뭐예요? 이렇게 매끈매끈한 거 있지? 네. 그러니까 반짝반짝거릴 정도 하도 이렇게 만져가지고 다른 거야. 나는 손잡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노동으로 단련된 손잡이가 도금한 것처럼 빛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가만히 서서 아빠가 쓰던 여러 가지 연장을 보고 있자니 일일이 손으로 잡아보고 싶은 생각이 솟구쳤다. 나는 손을 뻗어서 아빠가 쥐던 식으로 잡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크기인지 살펴보았다. 연장들 밑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담배 상자가 보였다. 상자를 열자 몽땅 연필 한 자루와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종이를 펼치더니 아빠가 이름 쓰기를 연습한 흔적이 보였다. 수많은 헤븐팩 글자 가운데 하나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이름 쓰는 요령을 거의 터득한 것 같았다. 종이가 누렇게 바른 걸 보면 오랫동안 연습한 게 분명했다. 종이를 원래대로 조심스럽게 접어서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나는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갔다. 정오가 가까웠다. 엄마가 오래전에 만들어준 검은 양복을 입어보았다. 그 옷을 입으면 언제나 전도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게다가 너무 작아서 몸에 맞지가 않았다. 아빠 양복을 입어보니 너무 컸다. 그래서 아빠의 낡은 검은 바지를 안으로 말아 올려서 핀으로 고정시켜 입고는 무드질한 새 작업구두를 신었다. 그런 다음에 아빠의 셔츠를 입었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거울을 보면서 장례 행렬을 이끌 상주다운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상주라기보다는 광대 모습에 가까웠다. 셔츠가 너무 컸다. 무드질한 작업구두는 맨발처럼 너무 눈에 튀었다. 나는 셔츠를 갈기갈기 찢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난해야 합니까?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정오가 되자 사람들이 찾아왔다. 아빠에게 옷을 입혀서 관에 모신 직후였다. 매티 이모와 휴 미버부가 가장 먼저 찾아왔다. 베스컴 아주머니와 아이라 롱 아저씨가 그 다음으로 찾아왔다. 이미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롱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베스컴 아주머니였다. 이윽고 테너 아저씨 부부가 2마리 검은 말이 이끄는 검은색 마차를 타고 왔다.
나는 밖으로 나가 테너 아저씨 부부를 맞이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테너 아저씨. 로버트, 내 이름은 벤저민 플랭클린 테너야. 이웃들은 모두 나를 벤이라고 부르지. 친한 친구끼리는 서로 이름을 부르며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부터 나를 베스라고 불러, 로버트. 테너 아주머니도 덩달아 말했다. 다 이제 성을 불렀는데 그동안은 성을 부르면서 존칭을 한 건데 이제 애를 어른처럼 대우해주는 것 같아. 이름 부르려고 그러는 거야. 테너 아저씨 부부가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즈음 나는 길 언덕 너머를 바라보았다. 또 다른 마차가 오고 있었다. 메이 아주머니와 쉐브링 힐먼 아저씨였다. 그리고 읍내에서 이사도 크룩생크 아저씨가 제이콥 헨리와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마지막으로 클라이 샌더 사장님이 아빠랑 일하던 동료들과 함께 찾아왔다. 그날 하루만큼은 모두 일선을 놓았다.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는 날이었다. 아빠 동료들이 찾아와서 반가웠다. 더러는 나보다 더 볼품없는 옷을 입고 온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찾아온 거다. 아빠를 묻는 일을 도와주려고 왔다. 아빠를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찾아왔다. 좁은 집에 사람들이 꽉 들어찬 걸 보니까 아빠도 좋아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아빠는 부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다. 아빠는 언제나 당신이 가난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과장이 아니었다. 아빠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그랬다. 관은 뚜껑이 열린 채 부엌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곳은 집안에 관을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아빠는 키가 큰 사람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이 모여있는 거실에 아빠를 눕힐 수는 없었다. 그리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남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다. 상주로서 아빠를 애도하며 뭔가 말할 차례가 되었다.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당혹스러웠다. 너무 많은 말을 늘어놓아도 안 되고 내가 생각한 아빠를 그대로 얘기할 수도 없었다. 나에게 아빠와 살던 기간이 마치 왕과 살던 시간 같았다. 우리 아빠 해분패께서는 존경받는 남편이자 아빠, 훌륭한 농부이자 좋은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부인과 4명의 딸과 한 아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겁나 리얼리티하네. 우리 모두 그분을 알았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빠 때문에 슬픈데 웃겨졌어. 아빠가 생각나서 그런 것 같아. 윌콕스 아저씨가 가르친 대로 말했다. 무난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거실을 나와 부엌으로 가서 아빠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사람들은 아빠 옆을 지날 때마다 아멘 하고 말했다. 페인트 칠도 안 된 관뚜껑을 닫고 못을 박았다. 6사람이 관을 들고 밖으로 나가 과수원으로 향했다. 아빠, 어? 왜 꼭 못을 박아요? 어? 왜 꼭 못을 박아요? 관을 뚜껑을 덮어야지. 관 뚜껑이 안 열리게 못을 박은 거지. 왜 안 열리게 해요? 이 땅에 묻을 거니까. 거기 다른 거 들어가지 않게. 미리 파놓은 무덤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밧줄을 이용해서 관을 조금씩 무덤 바닥에 내려놓았다. 바닥에는 밧줄을 빼내기 쉽게끔 미리 작은 판자를 깔아놓았다. 쉐이커 교본에는 밧줄과 관과 함께 묻는 건 좋지 않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밧줄이 아주 비싼 물건이라는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 나는 무덤가에 미리 삽 2자를 마련해 놓았다. 일행 가운데 가장 건강한 아이라 아저씨와 힐먼 아저씨가 삽자루를 쥐고 아이라 아저씨와 힐먼 아저씨가 삽자루를 쥐고 흙을 파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흙에 섞여있는 돌멩이들이 쿵쾅거리며 관에 부딪힌 소리가 들리더니 흙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이윽고 무덤이 모두 메어지자 삽 등으로 흙을 다졌다. 묘비명도 비석도 없었다. 누가 누웠는지,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60평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우리 모두 발길을 돌렸다. 캐리모와 엄마가 내 양 옆에서 걸어갔다. 엄마와 이모 모두 괜찮아 보였고 발걸음도 차분했다. 엄마와 이모를 양옆에 끼고 걷는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엄마의 다정한 얼굴은 공허해 보였다. 엄마는 가장 그리운 대상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우리 모두 나름대로 아빠를 향한 그리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로버트, 베스나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도록 해라. 모든 사람이 떠난 뒤 텐 아저씨가 말했다. 고마워요, 벤. 아저씨는 정말 좋은 이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아빠를 꼭 닮았구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텐 아저씨 부부도 떠났다. 엄마와 캐리 이모는 서로 울지 말라며 다그치면서 집안을 분주히 돌아다녔다. 나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무 토막을 깎았다. 우유 저장실의 문을 끼울 쐐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솔로몬 눈 주위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어떻게 생긴 상처인지 모르지만 붕소로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그런 다음 장비실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큰 낫을 날카롭게 갈았다. 농나무를 잘라서 물에 끓여 솔로몬에게 씌울 새 멍에를 만들 준비를 했고 양쪽 끝에 쐐기를 박을 구멍도 뚫었다. 농장 일을 할 시간이 되었다. 데이지 젖을 짜고 물과 사료를 준 다음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새 지프로 깔아주었다. 그런 다음 이모와 엄마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먹을 음식이 별로 없었다. 콩 요리뿐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콩만 먹으며 겨울을 났다. 물론 돼지고기도 있었지만 차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설거지를 마친 엄마는 몹시 피곤해 보였다. 이모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뜨거운 차를 한 잔씩 들고 침실로 가서 쉬라고 말했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을 것 같아 코트를 거치고 밖으로 나갔다. 데이지와 솔로몬을 둘러보았다. 둘 다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조용히 쉬고 있었다. 이제 데이지랑 솔로몬도 나이가 들어서 외양간에서 쉬는 걸 좋아했다. 오늘처럼 따사로운 봄밤에도 나오길 싫어했다. 뭔가가 발목을 비볐다. 내려다보니 미스 사라가 두더지를 잡으러 나가다가 나를 보고 인사를 하는 중이었다. 그 고양이 이름인 것 같은데. 과수원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할 일은 모두 끝냈는데 그때 왜 과수원으로 갈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아빠에게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하고 아빠와 단둘이 있고 싶었던 것 같다. 벌레들이 나를 둘러싸고 사방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마치 합창소리 같았다. 무덤가에 도착했다. 모든 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버몬트의 투박한 흙, 저 아래 어딘가에 우리 아빠 해분팩이 묻혀 있었다.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당신의 소유로 만들려던 땅 속 깊은 곳에. 하지만 이제는 땅이 아빠를 소유하게 되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아빠랑 보낸 지난 13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다. 나는 새로 덮어서 풀 한 폭이 없는 한 무더기의 흙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렸다. 끝. 이 저자가 그 자전적인 소설이래. 이게 자기의 경험담을 쓴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쓴 소설. 그러니까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던 날은 아빠가 돼지 잡는 아빠가 돌아가신 날이었던 거지. 아니 핑키 죽은 게 너무 슬펐는데. 그러니까 그때 핑키를 안 잡으면 아빠가 힘이 없으니까 가족도 다 같이 죽는 거야. 그 겨울을 못 나는 거야. 돈도 없고. 그리고 아빠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얘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야, 핑키를. 그러니까 아빠가 할 수 없이 아빠도 되게 슬펐지만 이제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그렇게 한 거지. 아빠도 딱 너희 할아버지 돌아갔을 때는 되게 괜찮았거든. 이렇게 막 진짜 아무런 눈물 한 번 안 오고 다 했는데 다 처리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막 그냥 눈물이 나올까봐. 그래서 막 어떻게 하는지 알아?
계속 막 눈물이 나올라 그래가지고 그 새마을 노래 있어. 새종이 울렸네. 막 그 다른 노래 막 부르면서 일부러 막 눈물 딴 생각하고 막 그랬었어. 누가요? 아빠. 아빠요? 아빠가. 그리고는 그때는 그냥 잘 넘겼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막 엄청 울었지. 통 많이 나가지고. 아빠 생각이 많이 나네.